그러면 우리가 산소량이 필요할 텐데 산소가 우리가 누워 있거나 그럴 때는 9리터 정도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앉아 있을 때는 18리터가 필요한 것이고, 만약에 서 있을 때, 섰거나 걸 때는 27리터가 필요하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뛰거나 걸 때는 55리터가 필요하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항상 혼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호흡을 어떻게 할까, 몸을 어떻게 움직일까 하는데, 그 상황이 우리가 발생학적으로부터 점점 발전하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2개월 때 등 하나의 곡선이 하나 먼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흉복부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골반 자체가 하나의 곡선을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태어나서부터는 목의 곡선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곡선이 하나 만들어짐으로써 16배 정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 힘에서 보면. 그래서 이것이 확장함에 따라서 점점점 호흡량은 더 늘어나고 효율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효율과 동시에 균형 문제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척추는 호흡에 하나의 효율이나 깊이를 할 수 있다면 그 늑간에 붙어 있는, 우리가 척추에 붙어 있는 흉골 같은 경우는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팔다리도 그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흉골은 결국 여기에 보면 흉추는 우리 목에서 이렇게 늑골로 해서 안정상태에서 균형을 잡는 거죠. 그러면 그 목은 어디냐? 목을 균형을 잡는 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팔에 의해서 균형을 잡는 거고요. 이 허리도 보면 안에 뭐가 안 붙어 있잖아요. 이것은 다리에 의해서 균형을 잡는 거죠. 이렇게 호흡은 산소를 충분히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균형을 잡아주는 문제가 있고요. 또한 우리가 그러다 보면 아까 봤던 내장 쪽의 문제 같이 안에 관략근 문제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의 조였다 풀었다는 동작인 내장 운동과도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된다면, 우리 몸에서 이제 그런 기능에서 발생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피부나 머리카락이나 손톱, 발톱 같은 경우는 외배합에서 생기는 것이고, 우리가 에너지를 전달하는 근골격계, 그 다음에 아까 같이 면역계, 혈관계 이런 경우는 중배합입니다. 그리고 이 내배합에서는 우리가 실질적인 내장기관들은 다 내배합인 거죠. 그래서 내배합적인 것이 안정을 통하고 그 다음에 근골격계를 통해서 전달이 될 거고, 신경계에 의해서 조절이 되겠죠. 근데 이 생산보다 이 소비가 많다면 당연히 전달계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는 염증이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내장계 통해 생산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호흡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모든 운동 그렇듯이. 그래서 우리는 그 제안을 참시운 호흡법에서 꽃향기를 맡듯이 숨을 들어 마시고 웃음을 보내도 숨을 내쉬라고 하는 하나의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흉압은 잘 낮춰줘서 보조호흡을 안 할 수 있고, 밑에 있는 복압은 잘 형성돼서 안에 보조적인 근육이 그 병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거죠. 병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영상적으로 보면 하나의 보조적인 침상을 위해 뭔가 개받치고 있는 그 부분이 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안 하도록 정상적인 상황으로 가도록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하나의 염증이 생겨 있는 걸 우리가 담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모든 병에 담이 많다고 하는 이유가 결국 병 속에 있는 염증 자체가 담이니까, 쉽게 말하면 코아 자체에 있는 염증 상태를 우리는 담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일단 내장계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코아 근육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손발로 전달되는 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우리가 코아라고 하는 그 횡격막 자체나 복행근 자체가 100만 분의 20초 정도 먼저 움직인다면 손발을 움직일 때 다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코아 부분을 단련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스트레칭이나 자기관리 능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